먼지 쌓인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드는 서울의 한 구석, 인사동 뒷골목 지하. 박지후의 작은 공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28의 젊은 공예가 박지후. 그의 작업복은 물 빠진 회색 후드티에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 바닥에는 굽이 다다른 낡은 운동화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아무렇게나 자란 더벅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 언뜻 보면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이나 동네 백수처럼 보였지만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으며 때로는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번뜩였다. 그의 손가락 마디는 유난히 굵었고 늘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자신을 꾸미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 그것이 박지후였다. 지금 그의 손끝에서는 잊혀가는 전통 매듭 기법과 최첨단 CD 프린팅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작품, 인연, 인윤, 이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어지고 있었다. 섬세한 매듭 하나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잇고 CD 프린터로 출력된 유려한 곡선의 구조물은 미래를 향한 열망을 담아내는 듯했다. 이 작품으로 그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박람회 코리아 아트 페어의 문을 두드릴 생각이었다. 단순히 작품을 알리는 것을 넘어 잊혀가는 전통 공예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려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다. 케이프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다. 그의 예술혼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간절한 기회이자 세상과의 소통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며칠 후 박지후는 완성된 인연의 사진과 꼼꼼하게 작성한 출품 신청서를 들고 케이프 사무국이 위치한 대형 컨벤션 센터로 향했다.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은 그의 누추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그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그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직원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렵사리 KF 사무국장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미 한 차례 깊은 피로감을 느낀 후였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널찍한 사무실 중앙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깔끔한 수트를 입고 값비싼 시계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KF 사무국장 차도훈. 그의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얼굴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박지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박지후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 코리아 아트페어에 출품 신청을 하러 온 박지후라고 합니다. 차도훈은 박지후의 작업복 차림과 그의 손에 들린 다소 촌스러운 서류 봉투를 번갈아 보더니 코웃음인지 모를 묘한 소리를 냈다. 그는 박지후가 내민 봉투를 건성으로 받아들고는 작품 사진은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책상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유명 작가들의 화려한 도록과 고급스러운 기념품들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KF는 아무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지후 씨. 차도훈의 목소리에는 싸늘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이런 수준으로는 어림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박지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작품 설명 한마디 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사무국장님, 제 작품을 제대로 한번 봐주시면? 볼 필요 없습니다. 차도훈은 박지후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의 눈에는 박지후라는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KF는 국내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무명 작가가 그것도 이런 볼품없는 차림으로 와서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박지후의 가슴에 꽂혔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절망감이 뒤섞여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때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서류 정리를 하던 한 여직원이 조용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직 스태프 윤하늘. 그녀는 차도훈의 폭언과 박지후의 굳은 표정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박지후가 책상 위에 놓아둔 작품 사진에 잠시 머물렀다. 사진 속 인연은 비록 작은 이미지였지만 그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섬세한 디테일은
윤하늘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차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지우에게 나가보라는 듯 턱짓을 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케이프의 격에 맞는 준비를 하고 오시든가. 박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모멸감을 가슴에 새긴 채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사무실 문을 나서려던 순간 작은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저기, 작가님, 윤하늘이었다. 그녀는 차도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박지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작품, 사진으로 잠깐 봤는데 정말 멋진데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지후는 놀란 눈으로 윤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모멸적인 공간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그는 윤하늘이 건네는 캔커피를 받아들였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였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표시였다. 사무실을 나온 박지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차도훈의 오만함과 KF의 예술을 대하는 천박함에 대한 깊은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윤하늘의 작은 격려는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투지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자신의 예술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폄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공방으로 돌아온 박지우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케이프에서 겪던 일을 곱씹었다. 차도훈의 경멸 어린 눈빛, 작품을 보기도 전에 내뱉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예술계의 뿌리 깊은 편견과 오만함.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KF의 심사 기준, 과거 수상작들의 경향, 심사위원들의 구성,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상업적 논리와 인맥의 그림자.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며 KF의 부조리한 민낯을 파헤쳐 나갔다. 며칠 후 박지훈은 숨은 장인 P라는 익명으로 온라인 예술 커뮤니티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에는 그가 작품 인연을 제작하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철학, 그리고 케이프에서 겪었던 부당한 경험이 담담한 목소리로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작품의 독창성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은 초반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공예 애호가들과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공유되기 시작하며 숨은 장인 P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댓글에는 그의 용기를 응원하는 목소리와 함께 KF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박지훈은 단순히 KF에 대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세상에 제대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연을 뛰어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작 구상에 몰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터랙티브 설치 공예품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름은 찰나. 전통 공예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살아 숨쉬는 듯한 역동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낼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공예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과 기술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줄 그의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의 작은 지하 공방은 그때부터 밤낮없이 불이 켜졌다. CD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그의 손에서는 섬세한 부품들이 하나둘씩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때로는 설계도대로 되지 않아 몇 번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재료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식사는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쪽잠을 자며 작업을 이어가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과정은 고되고 외로웠지만 그의 눈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창조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벽에는 찰나의 복잡한 설계도와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그의 낡은 작업대는 마치 치열한 전투의 흔적처럼 온갖 도구와 재료들로 어지러웠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차도훈과 캡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한편 윤하늘은
사무실에서 우연히 숨은 장인 P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영상 속 작품 제작 과정과 목소리 톤에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박지후임을 알아챘다. 그의 용기와 재능에 깊은 감탄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속한 KF의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했고 모든 예술가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차도후는 KF의 성공적인 개최와 자신의 실적을 쌓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예술가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윤하늘과 같은 계약직 스태프들에게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며 끊임없이 압박했다. 윤하늘 씨, 이번 VIP 리스트 정리 아직이야? 이런 간단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늘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윤하늘은 그의 권위적인 태도와 비인격적인 대우에 지쳐갔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쉽게 저항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하늘은 차도훈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이메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차도훈이 국내 유수의 한 갤러리 관장과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일이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케이프의 주요 전시 공간 배정과 심사 과정에 특정 작가들에게 특혜를 주기로 공모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금품이 오고 간 정황까지 암시되어 있었다. 윤하늘의 손이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편파를 넘어선 명백한 비리였다. 그녀는 정의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밤새도록 갈등했다. 이 사실을 폭로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조용히 눈 감아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외면한다면 박지우와 같은 진정한 예술가들은 영원히 기회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은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숨은 장인 P의 영상은 해외 유명 예술 블로거에게까지 소개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찬사와 함께 케이프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져갔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천재적인 예술가가 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KF는 진정 예술을 위한 곳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인가? 라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KF 측은 이러한 국제적인 여론을 애써 무시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폄하하려 했다. 차도훈은 박지우의 존재를 KF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골칫거리로 여기며 더욱더 경계했고 내부적으로 숨은 장인 P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박지후가 KF 개막식에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 소란을 피울까봐 노심초사했다. 윤하늘은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어렵게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박지후에게 익명의 이메일로 차도훈과 갤러리 관장 사이에 오간 비리 정황이 담긴 메일의 일부를 캡처해서 보냈다. 발신자 정보는 철저히 숨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자 박지후를 향한 응원이었다. 박지후는 윤하늘이 보낸 익명의 메일을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메일의 출처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차도훈의 부도덕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찰나의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작품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작품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차도훈과 케이프의 위선을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KF 개막식 당일 자신의 존재와 작품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예술 테러처럼 KF의 심장부에 충격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그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자신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소수의 젊은 무명 예술가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박지후의 대담한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고 KF 개막식 현장에서 그의 기습적인 전시를 도울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준비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운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후의 심장은 기대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다. 드디어 KF 개막식 당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는 아침부터 화려한 열기로 가득 찼다.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정재계 인사들과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 기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행사장 내부는 최고급 샹들리에와 세련된 작품들로 눈부시게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샴페인을 손에 들고 담소를 나누며 KF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차도훈 사무국장이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더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VIP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 그는 자신이 이룬 이 모든 성과를 만끽하며 KF의 성공을 전 세계에 과시할 참이었다. 개막식 본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소개로 차도훈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KF의 역사와 예술적 성과, 그리고 한국 미술의 미래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표정에는 오만함마저 감돌았다. KF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아트페어로서 세계 미술 시장을 선도하는 그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일순간에 껐다. 암전. 사람들의 술렁이는 소리와 함께 행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차도훈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스태프들은 비상등을 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로 그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행사장 중앙 허공에서부터 신비로운 빗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듯 빛들은 서서히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갔다. 그것은 박지후의 작품 찰나였다. 여러 대의 소형 드론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찰나의 조각들을 공중에서 정교하게 조합해냈다.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유기적인 형태의 조각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천천히 회전했고 그 빛은 바닥곽에 몽환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윽고 작품이 완성되자 찰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숨쉬며 시시각각 다른 색과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관객들의 움직임, 작은 소리, 심지어 공기의 흐름에까지 반응하며 빛과 그림자는 환상적인 교향곡을 연주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술적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장내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오직 찰나가 뿜어내는 신비로운 빛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작품이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모두의 넋을 빼놓고 있을 때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숨은 장인 P 박지후라는 자막과 함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박지후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차도훈과 특정 갤러리 관장이 주고받은 비리 정황이 담긴 이메일 내용, 심사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 그리고 KF 내부의 각종 부조리를 고발하는 자료들이 조목조목 폭로되기 시작했다. 윤하늘이 익명으로 제공했던 자료는 물론 박지후가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이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차도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횡설수설했다. 이건 음모입니다. 저 저자는 KF를 망치려는 불순분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 버린 후였다. 그때 스크린 속 영상이 끝나고 찰나 아래쪽에서 조명이 한 인물을 비추었다. 박지후였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박지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작품 찰나를 선보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KF가 진정한 예술을 위한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KF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예술을 대하는 그들의 천박한 태도를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지후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 앉아있던 윤하늘이 떨리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이 목격했던 KF 내부의 비리와 차도훈의 부당한 지시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하늘의 용기 있는 증언에 이어 객석 곳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KF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지후와 마찬가지로 KF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을 경험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외침은 거대한 파도처럼 행사장을 휩쓸었고 차도우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KF의 화려했던 개막식은 그렇게 진실과 정의를 향한 외침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찰나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비추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KF 개막식의 충격적인 사건은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차도훈과 비리에 연루된 KF 관계자들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모두 해임되었으며 KF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와 함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박지훈은 그의 용기와 예술성을 인정받아 혁신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시스템과 젊고 실력 있는 무명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제안으로 KF는 더 이상 상업적인 논리나 인맥이 아닌 오직 작품의 예술성과 독창성만으로 평가받는 진정한 예술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박지후의 작품 찰나는 국내외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 전통과 현대,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경이로운 작품, 한국 현대 공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유수의 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초청 전시 요청이 쇄도했고 그는 더 이상 숨은 장인 P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예술가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외모나 배경,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예술혼이 결국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윤하늘 또한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을 인정받아 KF의 정식 큐레이터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꿔왔던 예술 기획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박지후와 함께 KF를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좋은 동료이자 세상의 편견에 함께 맞서 싸웠던 든든한 친구로 남았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박지훈은 여전히 인사동 뒷골목의 낡은 지하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작업복은 여전히 허름했고 공방은 예전처럼 어수선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따뜻해져 있었다. 세상의 인정과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작가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윤하늘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공방 문이 열렸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다. 하늘씨, 어서 와요.